안녕하세요. 뉴속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13강 접속사와 관련한 개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 아니면 단어의 식구들이 뭉쳐있는 구라고 하죠. 이 구들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접속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익혀보려고 해요. 물론 접속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접속사별로의 기본 용법과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얘기해 볼 거고, 이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문과 그리고 스피킹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일 먼저 등위 접속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나 단어구 등을 동등하게 연결하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잡기에 앞서 종류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등위 접속사죠. and, but, or, so.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접속사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이나 단어를 동등하게 연결한다. and라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coffee, tea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열되어 있죠. 마찬가지 but이라는 접속사를 두고 smart, lazy라는 형용사가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명사가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or를 사이에 두고 pizza라는 명사와 파스타라는 명사가 또 나열되어 있고 so라는 접속사를 가운데에 두고 he was tired 문장 하나, he went home 이라는 문장 두 번째 거 문장끼리도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형식 같은 구조를 연결해 주는 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요, 쉼표와 함께 자주 사용이 되는데 and 같은 경우에 or, but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이상을 연결할 때는 A, B, and C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 그럼 네 가지 연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A, B, C, and D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예문 but 앞에도 쉼표를 썼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란 무엇이다? 두 개 이상의 구, 문장, 단어를 연결해 주는데 그 형태라던가 구조라던가 그리고 품사의 역할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건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종속이에요. 누군가한테 속해서 그 밑에 달려있는 접속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문장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이 문장만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자, 종속 접속사는 문장을 가지고 올 건데 그 문장이 하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와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절이라 함은 주인인 문장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볼 건데 종속 접속사라는 애 때문에 뭐가 올 수 있다? 동사가 두 개가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두 개가 올 수가 있다입니다.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이 문장은 뭐기 때문에 진짜 주절을 보충 설명해주는 사실상 주절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절을 따로 둬야 한다. 종속 접속사가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속해 있을 때, 식구가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종속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잡는 게 중요해요. 종속 접속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종속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게 됐을 땐 그 옆이나 그 뒤나 그 앞에 반드시 주절,
주인인 문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 그 얘기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이 글의 글쓴이가 또는 말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뒤에 또는 앞에 있는 주절의 문장이 글쓴이나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종속 접속사는 오늘 잘 잡고 가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심화 과정을 할 때 이 종속 접속사가 나중에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갈 때 종속 접속사의 종류를 알고 가셔야 훨씬 더 개념을 익히기 수월하실 거예요. 종속 접속사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때, 때, 하하하 입니다. 때때하하하.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의미별로 앞단어만 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때는 그냥 때예요. 밑에 그 다음 때는 때문에, 하는 하지만, 또 하는 하면, 마지막 하면서, 때때하하하. 이렇게요. 그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고 때문에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고 하지만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고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하면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할 때, 때문에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하지만을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 하면은 if, 하면서는 while. 이렇게요. 5가지의 의미를 외워두시면 되고 물론 때문에는 because 말고 다른 접속사도 있어요. 뭐뭐이지만, 하지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다른 애들도 있죠.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기본을 잡자라는 거기 때문에 1번 일단 때때 하하하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둔다. 때때 하하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각자의 접속사가 무엇인지를 외운다입니다. 의미를 먼저 갖고 가시면 이 의미에 파생되는 접속사가 무엇인지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 순서로 외우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고 종속 접속사고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말고 앞이나 또는 그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이 문장이 뭐다? 주절인 문장. 이 글쓴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시 볼까요? I stayed home because stayed at home 이겠죠. stayed at home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비가 왔다라는 말을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었다를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딩에서도 도움이 되죠. 종속 접속사 보시면 아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때때 하하하 5가지만 잘 외워두고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안 오고 그 뒤에 문장이 앞뒤로 올 수 있는데 앞이나 뒤로 걔네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관 접속사입니다. 마찬가지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외우고 가셔야 되고 이 5가지가 입시에서는 처음 이거 가지고 가시면 고3 때까지 상관 접속사는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 접속사가 나오는 방식은 종류를 외워두셔야 되겠죠. 종류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와 B가 균형 있게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 구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등위 접속사도 병렬 구조를 이끄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문장이 왔으면 문장으로 연결, 구가 왔으면 구로 연결, 단어가 왔으면 단어로 연결, 같은 구조와 같은 품사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상관 접속사도. 그래서 not A 하는 순간 법 B가 달라붙으셔야 해요. either A 하면 or B, neither A 하면 nor B, not only A 하면 but also B, both 하면 A and B. 이렇게 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1번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친구들이 문장에서 어디 자리에 오면? 주어 자리에 오면 이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킬 것인가가 있는데
문제로 나오는데 이 스윌치는 반드시 다 B한테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보스 A and B 빼고 동그라미 쳤네요. 그 얘기는 보스 A and B는 둘 다라는 뜻이라서 무조건 뒤에 있는 동사가 복수 동사로 와야 합니다. 복수 취급해요. 얘만 예외, 둘 다기 때문에 의미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not A but B는 무슨 뜻? A가 아니라 B. either A or B는 간단해요. 그냥 A 또는 B입니다. A 아니면 B, A 또는 B 둘 중 하나란 얘기고요. 얘는 A, B 둘 다 아닌이에요. neither가 either의 부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고 both A and B는 A, B 둘 다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거죠. 의미 알아둘 것, 상관접속사 5가지 무조건 외울 것, 의미 알아둘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접속사가 무엇인지 짝으로 기억할 것, 그리고 A, B의 병렬 구조라는 거 기억할 것, 그리고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누구한테 수일치하는지를 기억할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더 잡고 갈 건데요.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내신에서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얘가 as well as라는 접속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도 상관 접속사예요. 다만 중요한 거 A, B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 B가 먼저 A가 뒤로 옵니다. 해석은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A뿐만 아니라 B도로 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she is not only smart but also kind.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as well as로 바꿔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 She is smart. 이렇게 smart 아니죠? A, B 위치 바뀌니까 kind as well as smart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해석은 뒤에서부터 똑똑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나요? 이것이 상관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접속사 3가지 했어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 있습니다. 예문 분석 한번 볼게요. 자, I like, 내가 좋아하는데 both A and B, A와 B의 병렬 구조 확인했더니 명사끼리 병렬.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두 번째, because라는 종속 접속사가 보여요. 끊어서 해석하면 돼요. He didn't come. 그가 오지 않았어. Because he was sick. 아팠으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도 although라는 종속 접속사가 보여요. 여기서 끊어주고 위에서도 he didn't come이 말하고자 했던 요지 I went out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말하고자 했던 요지입니다. 비록 추웠지만 나는 나갔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not only A but also B A랑 B의 병렬을 확인했더니 형용사로 병렬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녀는 재밌을 뿐만 아니라 영특해, 영리해 라는 거고 마찬가지 이것도 as well as로 바꿔 쓴다면 She is clever. She is clever as well as funn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예문 보시면 if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 있는 누가 I will go out이 요지. 그러면 난 나갈 거야. 내가 숙제를 다 마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가 종속 접속사고 누가 등위 접속사고 누가 상관 접속사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골라달래요. 그러면 연결, 문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연결을 잘 봐주셔야 해요.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so. 그래서 내가 시험에 통과했어. 제대로 온 거 맞죠? 두 번째,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지만 but 등위 접속사죠. kind, strict.
친절하지만 뭐해? 엄격해 라고 해서 형용사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왔고 그 다음에 if 보이죠? if 접속사, 종속 접속사 뒤에 핵심의 요지는 you will catch the bus가 되죠. 너가 서두른다면 너 뭐 할 수 있어? 버스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he is either rich or famous. either A or B죠. 그러면 A 또는 B네요. A, B의 형태가 형용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는 뭐거나 부자거나 아니면 뭐하다, 유명하다라는 형태로 왔네요. 오케이. 얘도 뭐 either A or B로 온 거니까 틀린 거는 없고요. 문법적으로. I like coffee. 내가 커피를 좋아해. or도가 종속 접속사죠. 비록 내가 티를 좋아하지만 말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맥락, 문맥적으로가 맞겠네요. 보시면 커피 좋아해. 비록 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거나 티를 좋아하지만 커피는 안 좋아해 의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내가 바꿨을 수 있는데 I don't like coffee로 오거나 대신에 밑에는 똑같이 오는 거죠. 나머지는. 아니면 I like coffee가 될 거면 여기가 I don't like tea가 와야 되는 거죠. 꼭 그래야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얼도라는 접속사가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라서 여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는 좋아해, 여긴 내가 잘하지만 여긴 내가 잘 못해 이런 식의 대조를 이루는, 역접을 이루는 의미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해석에 맞는 걸 빈칸에 상관접속사를 쓰래요. 봤더니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하기까지 하다. Not only A, but also B의 자리인 거죠. 의미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mar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넣어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접속사를 했어요. 등위, 종속, 상관 접속사예요. 어쨌든 간 접속사의 형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 또는 단어와 단어, 구나 구. 등위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연결한다. 이걸 다시 말해서 병렬 구조를 이룬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때, 하하하 기억해서 각 짝꿍에 맞게 때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접속사들 외워주고 이 종속 접속사는 다른 문장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뭐를 따로 두고 있다? 이 주절을 따로 두고 있다. 다른 문장이라는 게 주절인 거죠. 그 다음 상관 접속사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both A and B, not A but B까지 했습니다. 5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애들도 마찬가지 균형 있게 연결한다는 얘기는 A, B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얘기했죠. 이 친구들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보스 A and B 빼고 모두 B한테 소일치 시켜준다. 보스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 연결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접속사를 통해서 짧았던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단순했던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을 할 때도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해서 짧게 나는 뭐 했어 였지만 나는 뭐 해서 뭐 하고 뭐 했다 이렇게까지 길게 늘릴 수 있는 스피킹이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누고 필수품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필수품사를 통해서 문장에서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전치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장이 풍부해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접속사도 있었고 전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다음 시간은 조금 중요해요. 관계대명사. 여러분의 평생 숙제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근데 얘는 개념만 잘 잡고 가시면 관계대명사도 껌입니다. 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말로도 관계대명사를 넣으셔서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4강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